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우리 이웃 국가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124년 만에 부활한 일본 군사 대국화의 신호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항공모함. 왜 124년 만에 부활했냐? 라고 하는 건 이 이즈모라는 이 이름이 1900년에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당시 영일 동맹이었죠.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장갑 순양함이었어요. 1900년에 도입해서 이 장갑 순양함으로 이즈모함을 가지고 러일 전쟁을 승리했고, 그리고 중일 전쟁 때 상하이를 포격했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2차 대전에서 이제 미국과 싸웠고, 결국 45년에 격침된 군함 이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완전히 뻗쳐나가는 그 계기가 된 게 러일 전쟁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작과 45년 패망, 제국주의 끝을 같이 함께한 이름이 바로 이즈모 장갑 순양함인데, 그 이름을 부활시켜서 지금 항공모함으로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군함이다, 구축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해군 연구 영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이즈모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항공모함이다 라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지만 그때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일본 다용도 모함 카가함입니다. 사상 첫 번째로 F-35B 전투기 착함에 성공했어요. 24년 10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가 이렇게 카가함에 착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F-35를 운용하는 이 항공모함들은 전부 미국 가서 미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영국이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까보르 등도 다 미국 가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육도 받고요. 그걸 하러 지금 일본의 카가가 샌디에고에 가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항공모함 된 거죠. 자, 이 이즈모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라는 건데, 1번 함이 이즈모함, 2번 함이 아까 테스트를 하고 있던 카가함이죠. 88함대 핵심 전력이었던 시라네급 DDH 헬기 탑재 구축함의 대체 소요로 2010년도에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소요 제기가 되었습니다. 88함대는 뭐냐?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 함대가 있는데, 그 호위 함대에는 4개의 호위 대군이 있습니다. 이 호위 대군 하나는 8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8대의 대잠 헬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함 8대 그리고 대잠 헬기 8대 해서 8대, 8척, 8대 해서 88. 그래서 88함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축함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헬기를 탑재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구축함을 DDH라고 하죠. 헬기 탑재. 그런데 공고급이나 또 무라사메나 이런 것들은 헬기를 탑재할 수 있지만 구형 구축함들은 헬기를 탑재를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시라네라고 하는 이런 군함은 헬기를 3대를 탑재할 수 있는 군함이에요. 그래서 DDH 헬기 탑재 구축함 시라네, 그리고 쿠라마 이렇게 2척을 운용을 했는데, 이 2척을 대체하는 소요로 헬기 탑재 군함 호위함을 또 만든 게 바로 이즈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즈모는 헬기 탑재 군함입니다. 구축함이에요. 원래 일본이 주장하기로는.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건 항공모함 가는 거다 라고 이제 저희들은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앞에 휴가급이 있었죠. 그런데 휴가급은 우리 독도함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198m. 완전히 그냥 독도함과 사이즈는 똑같은데, 우리 독도함과 다른 점은 이건 구축함이에요. 군함입니다. 전투함입니다. 우리 독도함은 수송함이죠. 그래서 이건 보시다시피 이 위상배열 레이더가 사면 고정으로 붙어 있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직 발사관, 이런 이 전투 기능이 다 들어 있어요. 이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량 탑재할 수 있는 전투함이 휴가고, 우리 독도함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휴가하고 독도함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도함은 그냥 해병대원 실어 나르는 탱크, 장갑차 실어 나르는 수송함입니다. 자, 휴가는 연습용이었어요. 휴가는 이 하루나급이라는
이 DDH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였고, 그걸 이제 야 휴가 해보니까 더 큰 거 해도 되겠다 해서 이즈모를 만든 겁니다. 일본이 작정하고 덤벼든 이 신형 헬기 구축함 설계.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절대로 그냥 구축함이 아니고 항공모함으로 만들려고 설계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이걸 만들 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안 됐던 시기였어요. 이 설계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 공격용 무기는 안 써 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헌법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일단 엘리베이터를 엄청나게 고중량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30톤 이상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대형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헬기 탑재 같으면 헬기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덩치면 되는데, 우리 독도함처럼 여기는 30톤 이상을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 F-35B 전투기가 연료, 무장 탑재하면 최대 이륙 중량이 27톤이거든요. 그러니까 30톤 넘는 걸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죠. F-35B를 처음부터 염두에 뒀어요. 그리고 우리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엔진이 없습니다. 디젤 엔진입니다, 전부. 그래서 속도가 뭐 23노트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항공모함으로 하려면, 비행기를 단거리에서 이륙시키려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빠르게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LM2500이라고 하는 우리 군함에도 다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인데, 이걸 4개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F-35B 8대 이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큰 대형 격납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80만 갤런의 항공기용 연료 탱크를 만들었는데, 이 80만 갤런이 F-35B 한 대에 117번을 급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F-35B가 12대 탑재가 되니까 이 F-35B에 10번을 급유해 줄 수 있어요. 전부 다. 그 말은 전투를 그래도 한 3, 4일 이상은 집중적으로 전투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연료는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연료 보급함이 따라다니까 또 보급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장용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어요. 아니 뭐 처음에 이게 대잠 헬기 탑재한다고 했는데, 대잠 헬기가 무장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호크 헬기에. 그러니까 이건 아예 미사일, 폭탄 이런 것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함수 부분에 여성 자유관용 이 선실을 갖다가 90실이나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이즈모가 취역할 때 이 이즈모의 승조원 숫자가 470명이었어요. 470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성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90개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항공모함용 시설, 처음에 이멀스 공간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멀스 전자기식 사출기는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후 개량 공간까지 확보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재원을 보면 길이가 248m입니다. 폭이 38m입니다. 흡수가 7.3m입니다. 그런데 만재 배수량이 27,000톤이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만재 배수량 27,000톤인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공모함의 길이가 244m, 그리고 폭이 29m. 이걸 제곱미터로 곱해보면 이 까보르는 7,076제곱미터. 그런데 이 이즈모는 이걸 그대로 곱해보면 이 뭐 흘수나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갑판 너비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즈모는 9,424제곱미터. 거의 뭐 2,400제곱미터가 더 많아요. 더 넓어요. 그러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차이인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항공모함이죠. 45,000톤이에요. 그 아메리카급의 덩치를 보면 길이가 257m, 폭은 이즈모보다 훨씬 좁은 32m. 그래서 이걸 제곱미터로 보면 갑판 넓이가 8,224m, 2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보다 1,200제곱미터 더 넓고 까보르보다도 2,400제곱미터 더 넓은 게 이즈모의 갑판이에요.
뭐 높이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가판 너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2,700톤이랑 27,000톤이랑 말이 안 되죠. 4만 톤은 훌쩍 넘을 것이다 라는 거고 30노트 이상입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붙어 있죠. 이게 아키즈키급 구축함에 들어가는 레이더입니다. 성능 좋죠. 그리고 대잠 탐지할 수 있는 소나도 있고요. 그리고 C램, 이 CIWS 두문, 그리고 또 펠링스 기관포 두문 이렇게가 장전되어 있고 F-35B 12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번함 취역했어요. 2017년에 1번함은 2015년에 취역했고 2번함 취역 딱 하자마자 일본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방위성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헬리콥터 탑재형 호위함에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모함으로 개량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공격용 무기를 가지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자 이렇게 이제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두 척을 좀 나누어서 개량을 했는데 카가가 2번함인데 카가가 더 많은 개량했어요. 이즈모는 1차 개량에서 F-35B를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설치했고 그리고 항공기 운영 유도 등 뭐 이런 거 설치하는 소폭 개량했고 2번함인 카가는 함수 비행갑판을 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즈모가 우리 독담처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함수가 좀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메리카급처럼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딱 짜맞추는 그런 개량을 카가는 했습니다. 이즈모는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F-35B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고 이제 교육받으러 갔죠. 교육이 완료되면 그리고 함내 이번 교육에서 자 이런 거 조금 개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량 소요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소폭 추가 개량하는 것으로 이 카가는 항공모함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고 이즈모는 그런 개량과 함께 이 카가의 교훈과 함께 함수 비행갑판 아직 직각으로 성형을 못했죠. 이제 그런 것들 하는 2차 개량이 남았습니다. 이게 26년, 27년이에요. 그러니까 카가는 27년이 되면 완전 항공모함으로 나오는 거고 이즈모는 28년이 되면 항공모함으로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항모 보유를 적극 지원 중인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항모가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일본 항모 가져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F-35B 지금 카가에서 작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F-35B가 25년 그러니까 뭐 25년 얼마 안 남았죠. 25년 6대 도입을 시작으로 일본은 이 42대의 F-35B를 도입해서 각각 12대씩 이즈모와 카가에 탑재하겠다. 그래서 또 순환 배치해서 계속 12대를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동률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그 F-35B를 운용할 기지로는 이 규슈 남쪽에 있는 유다바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규슈 남쪽에 있으니까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한판 해보는 전진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기지의 위치가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한 일본 군사 대국화의 상징입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즈모 1900년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장갑 순양함 이즈모가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로 인해서 일본은 군사 대국이 됐고 제국이 됐죠. 그리고는 이 배가 침몰하면서 일본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자, 다시 부활한 일본 군사 대국화의 상징인데 이로써 아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1900년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다시 되풀이 될까요? 아니면은 역사는 뒤바뀌어서 우리와 일본이 한편이 되어서 중국을 멸망시키는 이런 21세기가 될 것인가요? 그런데 그런 후자와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이즈모에 뒤지지 않는 또 이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1900년과 같은 1904년과 같은 그런 슬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깨어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